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4라운드 3경기 묵진석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13전 전승, 이 단일 시즌 최다 연승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세 판만 더 이기면은 16승, 모든 시즌을 전승으로 마무리하는 정말 대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네. 정말 이제 몇 판은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과 수려한합천의 대결로 문을 엽니다. 먼저 현재 순위부터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현재 3위에 안착해 있는 수려한합천 그리고 7위에 포스코 케미칼의 대결입니다. 네, 수려한합천은 3위이긴 하지만 현재 3연패이기 때문에 빨리 연패 탈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네. 포스코 케미칼 역시 지금 한 판 한 판이 살얼음판입니다. 패하게 되면 플레이오프 포스트 시즌 진출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겨서 빨리 6승 대열에 합류를 하고 중위권 경쟁을 해나가야 되는 정말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대결입니다. 네. 자, 라인업이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 자,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국에서는 박건호, 박종훈 선수가 대결을 펼치고 있고요. 네, 박건호 선수는 지금 긴 연패가 계속되고 있어서 연패 탈출이 포스코 케미칼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수려한합천의 박종훈 선수 역시 시즌 초중반에 잘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좀 삐끗하고 있는데 두 선수 어떤 선수가 연패 탈출을 하느냐 물러설 수 없는 대결입니다. 네. 자, 2국입니다. 또 한 번의 황소 대결이 펼쳐지는데 최철한 박영훈 선수의 만남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만남이기도 하고 이제는 바둑판 위에서 만나면 사실은 뭐 꼭 이겨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반가운 마음이 사실 클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이자 적수입니다. 두 선수의 대결은 뭐 항상 기대가 되고요. 오늘도 멋진 대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KB 리그에서는 9년 만의 대결이고요. 자, 다시 한번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 만났습니다. 변상일, 이지현 선수의 만남. 이 대국도 네, 재밌겠죠. 정말 중량감이 느껴지는 대결이고요. 변상일 선수 올 시즌 상당히 좋지만 이지현 선수에게 이제 당한 빚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수를 할 수 있을지 오늘 이 바둑도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4국입니다. 4국에서는 이창석 선수와 박승호 선수가 만났어요. 네, 팀의 허리를 책임지고 있는 두 선수고 또 안정적인 바둑을 두는 공통점이 있는 두 선수입니다. 이창석 선수는 올 시즌에 조금 기복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았다가 또 연패를 당했다가 박승환 선수는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괜찮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대국도 역시 리턴 매치입니다. 드디어 6연패를 탈출한 김세동 선수 네. 그리고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박상진 선수의 대결이거든요. 김세동 선수가 연패를 끊고 마음의 짐을 털어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좋은 내용의 바둑 마음의 짐이 없이 부담감 없이 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상진 선수는 지난 연말 바둑대상 시상식에서 신의 기사상 정말 평생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큰 상을 탔습니다. 네. 좋은 흐름으로 오늘 대국에 임할 것 같은데 두 선수의 대국도 백중세로 여겨집니다. 네. 자, 전체 오더 상대 전적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3국에 5판도 참 많은 대국인데 2국에 비하면 몇 판 안 되네요. 네, 최철한 선수와 박영훈 선수가 42판, 무려 42판을 둬서 21판씩 사이좋게 나눠 가진 것도 재미있고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정상권에서 활약했다는 얘기겠죠? 네, 새해 첫 라운드부터 아주 재미난 대결들이 연속됩니다. 사실 이 대결에 있어서는 지명전이 가장 재밌지만 이 양 팀의 대결은 1, 2지명 크로스 만남이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최철한 선수와 박영훈 선수, 그리고 변상일 선수와 이지현 선수 두 판 모두 놓치고 싶지 않은데 두 판 모두 좀 다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웬만하면 다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느 팀이 1승을 추가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코 케미칼과 수려한합천의 14라운드 3경기입니다. 전반기에서는 수려한합천이 포스코 케미칼을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뒀고요. 전체 오더 중에 오늘 두 판의 리턴 매치가 펼쳐집니다. 자, 먼저 1국 2시간 대국에서는 박종훈 선수 그리고 박건호 선수의 만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선수 역시 연패 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연패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두 선수 모두 강하게 있을 겁니다. 네, 3연패의 박종훈 그리고 8연패의 박건호 선수입니다. 자, 누군가 한 명은 연패를 네. 끊게 되고요. 마음고생이 참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황소들의 대결 최철한 박영훈 선수의 만남인데요. 네, 정말 오랫동안 봐왔지만 한결같고 또 지금도 바둑판 위에서는 젊은 신예들을 혼내주고 있는 네. 바둑계의 형님들이죠.
21대 21, 오늘 43번째 만남입니다. 자, 역시 3국도 1, 2지명의 만남입니다. 이지연 선수와 변상일 주장의 만남. 이 대국은 전반기에서는 이지연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네, 두 선수 모두 힘을 바탕으로 하는 바둑을 두기 때문에 오늘도 힘의 충돌이 예상이 되고 상당히 재미있는 대국, 재미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2월 랭킹 9위의 이지연 선수, 올 시즌 8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을 끝으로 또 군복무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네. 시즌이 되고요. 후회 없는 시즌,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내고 싶을 겁니다. 역시 이지연 선수와 함께 똑같은 8승 3패를 기록 중인 변상일 선수, 12월 랭킹 3위에 안착되어 있었습니다. 각자 10분에 40초 5회. 바둑은 변상일 선수의 흑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우상과 좌상에서 나란히 3-3 승투가 나왔고요. 네, 비슷한데 좀 달라요. 네, 이쪽은 우상 쪽은 흑이 늘었고 백은 좌상 쪽에서 날일자로 둔 다음에 여기 교환을 해둔 다음에 강하게 막아갔습니다. 네, 이 진행이라면 상당히 큰 형태로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대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여기서 치받고 느는 피하네요. 뭔가 변상일 선수가 이지현 선수가 준비해온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원래 이렇게 느는 방법도 가능했던 거군요. 잘 두어지진 않습니다. 보통은 치받아서 대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많은데 이지현 선수가 여기 붙여둔 것이 뭔가 축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 축의 변화가 나왔을 때 네. 축과 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좀 느낌이 쎄하다 싶어서 늘고 젖혔습니다. 이 수는 평소에 자주 두어지지는 않습니다. 변상일 선수가 큰 변화 또는 백이 준비해 왔을 수도 있는 변화를 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끊으면 젖혀 이어서 선수를 안정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변화가 이 알파고 마스터 초창기에 조금 나왔었어요. 네. 끊으면 단수 치고 여기까지 다 단수를 쳐가지고 버리는 변화가 인공지능이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변화가 많이 좀 연구되고 두어진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 두어지지 않는다는 건 아무래도 승률 면에서 좀 퍼센티지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뭐 근데 큰 차이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두어도 충분히 한 판의 바둑이고 변상일 선수 입장에서는 변상일 선수 역시 3-3 변화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를 하는 계산인데 왠지 상대가 우아기 쪽을 붙여놓고 또 자신 있게 막아오니까 느낌으로 조금 이건 아닌가 싶어서 살짝 틀었고요. 5시부터 대국됐던 2국, 박영훈, 최철원 선수의 바둑에서도 3-3이 4군데 중에 3군데가 나왔어요. 네, 역시 최근에는 3-3 침투하는 기사들, 침투 안 하는 기사들을 찾기가 사실은 더 어렵고요. 1, 2지명이 크로스 만남에서 합의 5번의 3-3 진행이고요. 아직 남아있네요. 여기 자, 우선은 상병부터 보강합니다. 자, 마주보고 있는 자리라 상당히 두고 싶었던 자리인데 아까의 그 변화처럼 바로 움직여가지는 않네요. 네, 지금 손을 돌리면은 바로 움직이겠다라는 뜻이고요. 손을 돌렸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움직여서 싸우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예. 그랬을 때 여기 미리 응원군을 보내놓고 전투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이수가 응원군이 되는 거죠. 네. 백이 받게 되면 이렇게나 이렇게 받으면 두텁기는 하지만 또 손을 돌려서 큰 자리를 가겠다. 이것이 변상일 선수의 구상이고요. 받아라라고 강요하니까 좀 고민이 되는 네. 건가요? 받아서 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큰 자리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날이자 구침도 아주 큰 곳이고요. 움직이면 그때 싸우는 방법이 100도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도권은 흑이 줄 가능성이 커요. 백은 양쪽으로 나뉘어졌고 양쪽을 다 돌봐야 되고 이쪽에 흑의 응원군도 있기 때문에
주도권 흑이 줄 가능성이 크지만 백이 뭐 괴롭다거나 아니면은 심하게 몰린다거나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받으면 뭔가 흑의 의도대로 좀 당한 것 같은, 발이 느린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이쪽을 씌워갔을 때도 또는 손을 돌려서 남은 삼삼을 차지할 때도 침착하게 받아줍니다. 네. 시간을 들였는데요. 받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그동안 5번 만나서 3대2 근소하게 이지연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번 전반기에서 변상일 선수를 상대로 100으로 한 집 반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선수가 만나면 항상 힘의 대결이 됩니다. 역시 변상일 선수도 강하게 적극적으로 두어가는 기사고 이지현 선수 역시 상대가 강하게 나왔을 때 절대 물러서지 않는 기사이기 때문에 항상 좀 힘바둑, 전투바둑이 되는 경우가 많죠. 눌러가는 건 역시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은 우하 쪽 흑의 형태, 흑의 모양이 기다리고 있고 여기도 흑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백이 오게 되면은 뭔가 흑의 양쪽 모양이 빛을 잃을 수가 있어요. 네. 물론 귀가 비어 있어서 빨리 여기를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지금은 큰 곳보다는 일관성 있게 급한 곳을 둔 거고요. 나와 끊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행마를 하면서 우변 쪽 모양을 건설을 하자는 뜻입니다. 백도 주변에 흙이 많기 때문에 바로 싸워가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기세로는 그래도 나와 끊고 싶고요. 여기서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 착수한 자리를 짚어서 알려주는 변상일 선수입니다. 두 기사 모두 올 시즌 8승 3패를 기록 중이고요. 박영훈 선수와 최철한 선수의 만남이 그동안 42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한 페이지를 넘기더라고요. 손을 돌립니다. 자, 날일자로 굳혀둡니다. 그 수도 상당히 독특한 감각이고요. 보통은 이쪽으로 두는 것이 일감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양을 넓히면서 흑의 모양도 견지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쪽이 일감인데 이지현 선수는 좌변 쪽을 좀 더 단단하게 지켜나가자라는 작전인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얼른 또 날일자로 걸쳐갔고요. 네, 여기를 이제 안 두게 되면 백이 이런 곳 또는 이런 곳 굳히게 되면은 백의 형태가 점점 더 좋아집니다. 환원된 느낌이 있네요. 흙이 걸쳐두고 이쪽 씌워간 것과 비슷한 흐름이 됐습니다. 흙이 좌우를 좀 바짝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협공해 보고 싶기도 하고요. 네, 보통 협공한다면은 두 가지가 있죠. 여기를 붙여놓고 협공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그냥 한 칸이나 두 칸 이렇게 협공하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좀 넓게 이렇게 두는 의미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는 협공보다는 사실 이 흙의 모양을 좀 분산시키는 갈라치기의 느낌이 좀 더 강하고요. 아무래도 세 칸으로 가다 보면 상대도 벌릴 여유가 생기고요. 네. 여기서 또 안두자니 흙이 붙여서 이단 젖히는 수법, 최근에 많이 두어진 수법도 있지만 그냥 벌려두기만 하더라도 하변 쪽 흙 모양이 상당히 괜찮은 형태를 띠거든요. 초반 진행 이 선택에서는 변상일 선수보다는 이지현 선수가 시간을 좀 더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3연패 좀 슬럼프에 빠져 있는 수려한 합천, 그리고 지난 마지막 대국이었죠. 마지막 경기, 지난해 마지막 경기 라운드를 승리를 거두면서 3연패를 탈출한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아마 상당히 기뻤을 거예요. 네, 마지막 그 연말 선물을 받은 느낌이었을 테고요. 그 라운드에서 패했다면 아무래도 시즌 전체가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승부였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만약에 오늘 승리하고 연승을 이어간다면 다시 중위권 경쟁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네. 수리한 합천도 3위에 랭크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마음이 좀 급한 느낌이 있죠. 지금 승률 때문에 3위인데 2위 킥스와 4위 셀트리온이 7승이에요. 네. 빨리 연패를 좀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자, 오늘 승리를 거두게 되면 뭐 비록 3연패지만 탈출하는 순간 2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자, 이지현 선수는 바짝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받을 것인지 반발을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 뭐 이런 좌하 쪽으로 협공을 했을 때 이 교환이 득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협공을 하게 되면 꼭 막아서 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젖히는 것은 축이 불리해서 흑이 안 되고요. 네. 치받고 끊어볼까요? 끊어서 싸우는 전투가 정말 어렵거든요. 만약에 이 전투가 좀 백이 네, 이수도 있었죠. 기존에 있던 수인가요? 네, 이수도 있습니다. 여기 붙이는 수에 대해서 이렇게 붙이는 수도 있어요. 좀 효과적으로 네. 그냥 뭐 밀거나 이렇게 나리자로 받는 게 아니라 좀 효과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선수들이 보여줄 텐데요. 네, 끊는 약점을 노리면서 선수로 이쪽 막는 이 수단을 방어를 하자라는 뜻이고 지금은 더더욱 여기돌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막아서 우변 쪽을 건설을 하는 작전을 펼칠 때 지금 두어간 수가 상당히 유력합니다. 이런 형태가 됐을 때 백이 아래쪽을 다가서게 되면 모양이 좀 잘 만들어진 형태처럼 보이거든요. 뭐 이런 데 두면은 모양은 괜찮은데요. 지금은 역시 백도 우변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여기 막아가는 형태 그리고 뭐 이런 곳으로 왔을 때는 중앙을 밀어간 다음에 우변을 막는 곳에 흑돌이 오게 되면 우변 쪽이 상당히 골이 깊어집니다. 지금도 변상희 선수가 그냥 밀면 미는 대로 다 받는 것이 네. 우변 쪽이 꽤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맛보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밀어두고 이렇게 오면 하변 쪽도 백이 상당히 좋은 모양을 갖추지만 여기 막는 순간 흑의 우변이 정말 대골로 변해버립니다. 이 좌변으로 우변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건가요? 아니, 뭐 그렇게 둘 수도 있죠. 이렇게 두면 서로 모양 바둑이 되겠죠. 근데 막았을 때 우선 백이 손을 빼기가 어렵고요. 만약에 이제 살게 되면 흑이 여기를 지켜주면 백도 뭐 나리자로 둔다든지 해서 모양을 키울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밀어간다든지 해서 흑이 좀 주도하는 포석이 될 수 있고요. 뭐 그래도 지금은 백의 입장에서도 좌변 쪽 모양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모양 바둑도 뭐 둬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둬야 하면은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그냥 늘어주고 싶진 않은 걸까요? 젖히는 수 가능하고 끊는 수도 가능합니다. 젖히게 되면은 이제 가장 강수거든요. 이렇게 두는 것이. 이쪽이 좀 허술하기는 한데 네. 끊어서 우선 실속을 차지를 하네요. 한 점을 제압해 둔다는 건가요? 네, 지금 변상희 선수 생각은 이렇게 되면은 우변 쪽에 이제 큰 집을 짓기는 당장은 어려워졌습니다. 여기를 두더라도 뭐 백이 밀 수가 있고 뭐 물론 나중에 여기를 막아서 다시 우변 쪽을 큰 모양은 아니더라도 꽤 큰 집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요. 지금 그래도 끊었다는 것은 일방적인 형태로 모양을 키워가는 것보다는 우선 실리로 챙길 건 좀 챙기고 가자라는 뜻이에요.
백도 한 점을 내어주는 만큼 하변에서는 좀 더 벽이 세워질 것 같은데요. 네, 맞고 나서 네, 여기서가 어렵습니다. 여기 정말 두고 싶은데 하변만 보면은 사실 백이 정말 기분 내고 있는데 여기가 또 흑에게는 명당 아. 자리거든요. 백에게는 아픈 자리고. 여섯, 일곱, 여덟, 오, 강하게 역으로 쫓아갑니다. 네. 자, 이 수는 이지현 선수가 먼저 변상희 선수를 상대로 변화를 구하고 한번 싸워보자라는 뜻인데 뭐 변상희 선수 스타일상 여기 끊어갈 것 같거든요. 예. 어떨까요? 뭐 네, 망설일 이유가 없죠. 안 끊을 사람이 아니죠. 네. 변상희 선수가. 먼저 이지현 선수가 변화를 구했고 한번 싸워보자라고 나왔고 좋다구나 지금 이 뭐 피할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바로 몸싸움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옳았구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끊어가는 변상일 선수인데요. 느는 수 정도는 선수로 듣습니다만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안 받으면 여기를 두어서 바로 이 석점이 도망갈 수가 없어요. 네, 뛰어도 다섯, 끼워서 여섯, 네. 잡혀 있습니다. 여덟, 흑은 이렇게 받겠죠. 이렇게 받으면서 막히는 수도 이제는 백이 선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끊어가는 자세 자체가 정말 급소를 끊어간 느낌이라 네. 흑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백은 뭐 형태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던 간에 흑이 좀 공세를 취하고 또 두터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아요. 뭐랄까요? 좀 가둘 수 있는 권한은 흑 쪽에 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공세 아무래도 흑은 이 한 점만 잘 처리를 하면 되고 여덟, 백은 양쪽을 돌봐야 되니까 네. 다른 곳에서부터 전단을 구해가고 여기를 끊어서 여기만 놓고 보면은 사실 백이 양쪽으로 갈라진 형태잖아요. 억지로 좀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무겁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끊거나 아니면은 글쎄요 붙이는 수도 가능할까요? 네, 붙이는 수도 생각해 볼 수는 있고 아니면 끊어서 두더라도 굳이 안 좋은 전투, 불리한 전투보다는 이제는 여기서 전투가 일어나면 네. 이 백돌이 여기 전투의 응원군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여기 전투만 봤을 때는 여섯, 일곱, 백돌이 약한 돌이 두 개인데 네. 우변 쪽으로 전장을 옮기게 되면 이 돌, 약한 돌이 지금은 지원군, 응원군으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이지현 선수의 나와 끄는 것은 좋은 작전으로 네, 보입니다. 네, 이 끄는 자리와 중앙에 끊겨 있는 자리가 연결이 되면 지원군, 응원군이 될 것 같은데 또 갈라지게 되면 양군마가 될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뭐 3곳마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삼곳마요. 네, 아래쪽 이 두 점이 세 군데로 갈라지게 되면 백이 점점 더 피곤해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돌과 셋, 이 돌이 연결을 해야 되는 다섯, 숙제가 있습니다. 일곱, 이제 뭐 연결만 하자고 하면 중앙 나를자 이 정도만 네. 가도 연결이 될까요? 이 정도면 당장은 연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여기가 정말 아프네요. 절대 선수에다가 막는 수까지 또 선수거든요. 사활 네. 손 빼면 여길 두어서 잡히는 수가 남아있죠. 여섯, 여기를 당하기는 좀 싫을 것 같아요. 아홉, 열, 그곳을 두고 견뎌야 한다는 여기를 아예 건가요? 젖혀 있거나 뭐 늘어서 버티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말 그대로 버티는 작전입니다. 여기가 갈라지면 이렇게나 이렇게 두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곤마가 세 군데로 나뉘어서 흑이 확실히 주도권을 쥐고 가는 흐름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귀에 젖혀 있는 자리라던가 아니면 주도권이라던가 둘 중에 하나는 내어줘야겠네요. 네. 일곱, 여덟, 그 자리가 나리자보다는 좀 더 타이트한 의미가 있네요. 나와 끝낸 수는 안 되지만, 당장은 안 되지만,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흑의 모양에 기대서
행마를 하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 행마를 좀 걱정했던 이유 중 하나는 역으로 끊길까봐 였었거든요. 물론 끊어올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늘 수도 있고요. 여기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강하게 막아서 싸우더라도 흙도 급하거든요. 우변 쪽이. 약간 뛰는 행마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상에 젖혀 있는 자리는 바로 선수가 되는 거고요. 네, 우상을 젖혀 있고 싶은 장면이죠. 안 되면 이 선수라고 한다면 아낄 이유 전혀 없는데 글쎄요, 변상희 선수가 좀 고민하는 게 있을까요? 혹시 뭔가 모를 역습이 있을까봐? 된다면은 아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빨리 하고 싶죠. 아껴두었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갑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보여줄까요? 포스코 케미칼과 수려한 합천의 대결입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자, 최철한, 박영훈, 변상일, 이지연 선수의 1, 2지명 크로스 만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철한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대국도 안 볼 수 없겠죠. 네, 보고 가야 되겠죠. 네. 전형적인 두 선수의 기풍이 지금 그대로 바둑판 위에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 흑백 안 써져 있었더라도 보시고 네, 박영훈 선수가 흑이구나, 최철한 선수가 백이구나 아셨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시선이 간 곳은 중앙이었었는데요. 네, 지금 요리조리 잘 빠져나왔어요. 눈에 보이는 실리는 흙이 많이 차지를 해두었죠. 거의 사기생 네, 형태까지 갖췄고 백은 우변을 제외하고는 큰 집은 없습니다만 중앙을 쫓고 있습니다. 중앙 흑대마가 아직 지금 한 집도 없어요. 강하게 몰아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집으로 득을 보게 되면 집으로도 뭐 쫓아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최철한의 공격, 박영훈의 타겟. 네, 흑집이 40집이 좀 강한데 100집은 사실 지금 세기에는 두터움이고 사실 집으로 환산되지 않는 공간이 많아서 100집을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뭐 공격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바둑인 건 확실하고요. 네. 뭐 정말 두 선수 기풍답게 두 선수 서로 좀 좋아하는 스타일로 짜인 것 같아요. 최철한 선수는 두텁게 두면서 두텀을 공격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중후반에 집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에 아주 능하고 좋아하죠. 박영훈 선수는 그 누구보다 선실리, 네, 그 다음에 이제 타개하는 것에 능하고요. 일단 제 아마추어의 눈으로 빠르게 계산을 해봤을 때는 최철한 선수의 집은 한 25에서 많게 봐주면 30집? 이 정도 계산했었거든요. 네, 뭐 하변이나 좌변 또 좌중앙 정도 합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변까지 합쳐서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맞나요? 뭐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셀 수는 없는데 네. 공격하다 보면은 생길 수도 있는 집. 예를 들면 나중에 하변을 보더라도 여기를 찌르고 집 다치고 막기만 해도 집이 꽤 또 생기거든요.
지금은 사실 집으로 살 수가 없죠, 네. 이곳을. 근데 만약에 흙이 심하게 몰리면서 뭐 이쪽으로 이제 돌파를 시도한다거나 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곳을 백이 차지하게 되면 역시 그것도 백에게 플러스가 되는 거고. 네. 네, 공격을 통해서 꼭 잡는 게 아니라 또 얼마만큼 집을 불려 나가느냐 기대가 되는 한 판이네요. 네, 사실 이렇게 큰 대마가 상대가 정말 잡으러 가겠다라고 선전포고에서 잡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보통 어느 한쪽이 분리해서 무리하다가 잡히는 경우는 있어도 지금과 같이 노골적으로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외치고 선언하고서 잡으러 가서 정말 잡히는 경우는 드물고, 지금도 백은 지금 둔수도 공격을 통해서 하변 그리고 우변 쪽도 키워보자라는 뜻이고요. 네. 예전에 최철환 선수가 별명으로 반상의 조율사라는 별명을 얻고 싶다 그랬는데 어떻게 조율을 해나갈지 네. 궁금하고요. 변상일 선수가 고민 끝에 우상을 젖혀 이었어요. 네, 젖혀 이으니까 이지연 선수가 여기를 하나 밀어두고 네. 여길 뒀네요. 그러자 이쪽으로 지켜두고 끊기는 수가 바로 있었기 때문에 지켜두고 한 칸 뛰어서 모양 정리를 하니까 좌상귀 쪽을 조여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결국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하나 미뤄져 있는 수로 인해서 살아있는 형태네요. 네, 지금 살아있고 여기까지 밀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밀어도 되나요? 되긴 될 것 같아요. 끊어 잡으면 네, 다섯, 여섯, 미는 게 아니라 한 칸 폴짝 뛰어서 네, 공도를 더 넓힐 수가 있어서 이거 살아 있습니다. 변 쪽으로 볼 때 더 도움이 되겠네요. 네, 여기를 밀면 집으로도 득이고 할 수 있으면 역시 밀고 버티고 싶네요. 그냥 이렇게 두어서 바둑이라는 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다 집이 난다는 가정을 한다면 사실은 뭐 밀지 않을 이유는 없고요. 근데 또 괜히 바둑이 또 안 풀릴 때는 밀었다가 괜히 또 이수 때문에 또 나중에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서 네. 뭐 망설일 수는 있는데 우선은 그래도 집으로 뭐 두 집 가까이 득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밀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두 선수가 여기 지금 고민을 시간을 쓰고는 있지만 결국은 쟁점은 중앙이거든요. 중앙 이흑 한 점의 행마를 어떻게 하는지. 그쪽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집으로만 보면 이쪽이 득이거든요. 네. 변상희 선수 생각은 여기 돌이 오는 것이 이제 그냥 막아주면 이렇게 늘어서 살 텐데 이쪽 싸움 할 때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인다 이거예요. 침투했을 때도 신경 쓰이죠. 네. 뭐 중앙 전투가 났을 때 뭐 이런 곳이 다 선수로 들을 수 있는데 여기가 여기 한 점을 끊어서 완벽하게 살아 있으면 이곳은 아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집으로는 백이 꽤 득인데 지금 집보다는 두터움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네, 그래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중앙 싸움에 있어서 더 준비를 한다고 봐야 네, 될까요? 힘을 지금 싣는 거죠. 집으로는 마지막 뭐 하나, 분명히 손해인데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예를 들면 이쪽을 한 칸 뛰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몰아쳐갔을 때도 여기 따내져 있는 것이 이쪽에 철벽이 되어 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여기 몇 집 손해본 것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그 전투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더 크다라고 본 겁니다. 네. 여덟, 아홉, 자, 두 판 모두 중앙이 기대되는데 자, 박영훈 선수가 한번 들여다봤고 최철환 선수도 역으로 들여다보니까요. 꼭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길 들여다본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쪽 교환이 된 거죠. 박영훈 선수도 여기를 받아달라는 뜻인데 정말 받고 싶게 생기진 않았네요. 하나, 뭐 이런 곳으로 네. 반발을 한다거나 둘, 이렇게나 이제 아래쪽 한 칸으로. 다섯, 그러면 지금 중앙 쪽도 사실은 일곱, 여덟, 아홉. 네, 중앙 쪽도 흙이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중앙 쪽이 크게 백에게 들어가면 나중에 뭐 이런 곳에 백돌이 와서 크게 중앙 쪽으로 이제 이 흙 한 점이 들어가면
정말 안 샜던 집, 아까는 세지 못했던 집이 많이 불어날 수 있죠. 지금은 붙여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젖히면 찝나요? 찝어서 하나, 단수 치는 순간 연결이니까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은 이렇게 자, 우선 연결을 하게 되면 우변에 있어서는 신산의 계산으로는 큰 집이 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지현 선수는 그냥 살기는 좀 아쉽고 살기 전에 하나 물어봅니다. 어디로 받을 것인지. 위쪽으로 받으면 넘는 것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먹여쳐도 괜찮은가요? 여기는 백이 다음한 수로 살기 때문에 만약에 잡으러 오면 네. 이건 뭐 찝어는 수가 선수만 돼도 살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젖혀서 강하게 둘 수도 있고요. 일단 집으로는 최대한 득을 보네요. 네. 일단 이런 집으로 손해를 입는다는 게 굉장히 뭐랄까요, 좀 살을 깎는 아픔 네. 이런 아픔을 내어주고 변성현 선수도 집으로는 손해 많이 봤죠. 네. 우변 쪽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흙이 얻은 것은 우상 한 점 끊어 잡으면서 두터움을 취했고 그 두터움을 이제는 공격에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끄는 한 점을 이용해서 가만히. 당장 넘는 게 아니라 여기 맛이 나쁘다 이런 얘기네요. 손 빼면은 나중에 혹시 젖히고 넘어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거는 근데 흙이 집은 이 넉점 잡고 집은 만들 수 있지만 여기가 다선수예요. 백이 오히려 철벽이 됩니다. 이거는 백이 잘 됐는데요. 이렇게 되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받기도 그렇고 이거는 받아주네요. 네. 그러면 흙이 후수 잡았잖아요. 네. 백이 응수타진을 통해서 상당히 뭔가를 잘 얻어냈고 물론 나중에 이 자리 누가 둘지 모르지만 집으로 큰 자리 누가 둘지 모르지만 우선은 백이 선수를 잡았다는 것이 큽니다. 원래 흙이 선수였으면 흙이 강하게 몰아칠 수 있었던 장면. 그래서 여기서 실내 손해를 감수하고 힘을 비축했던 건데 네. 그럼 흙이 또 후수를 잡았기 때문에 변상희 선수가 생각했던 흐름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이지현 선수의 그 내려 선수가 좋았던 자리네요. 이 응수타진부터 해서 1년의 수순이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자, 지켜둔 중앙을. 네, 깔끔하게 모양을 잡죠. 먼저 갔어요. 정말 이 중앙이 3곳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다 연결을 했고요. 네, 오히려 중간 이제 아직 끊겨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백이 끊어져 있는 흙 한 점을 몰아칠 수도 있는 백이 떵떵거리면서 싸울 수 있는 흐름이 됐고 무엇보다 좌변 쪽에 백 진영이 기다리고 있어서 야 재밌는 행마입니다. 뭐 중앙의 독특한 행마하면 변상일이죠. 네. 마지막 여기를 하나, 뭐 뚫을 수 있는 담력이 있느냐예요 지금. 이거 뚫는 것은 이쪽 백이 다 들어가니까 네. 뭐 연습 바둑이면 이렇게 도울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되고 만약에 뭐
이런 거 지켜서 다 내 집이다. 어떻게 될까요? 다 100집이기만 하면 사실 100도 충분히 둘 수 있는데 이렇게 둘 수 있는 담력을 가진 기사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네. 혀 한번 차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재현 선수도 방금 이렇게 정말 대변화, 대바꿔치기를 떠올리긴 했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아무래도 좀 둘, 망설여지죠. 다섯, 여섯, 이렇게 되면 다시 늘고 한 칸 뛰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여덟, 아홉, 자, 이번에는 흙이 다른 곳에서부터 전단을 구하는데요. 자, 그리고 박영호 선수와 네. 최찬우 선수의 바둑은 박영호 선수가 또 좁은 틈 사이에서 또 실리를 차지하고 이제 버티자고 하고 있고요. 두 판 다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그냥 연결이 아니라 우선은 득을 본다는 건가요? 네, 화면 쪽 집을 좀 조금이라도 더 네, 백집을 줄이면서 흙이 약간이라도 집을 벌고 나중에 정말 여차하면은 여기 두어서 연결하자고 하는 수단이 남아 있거든요. 좀 네. 구차하기는 하지만. 다섯, 연결을 하기 전에 최대한 득을 본다. 이게 이 따내는 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으면 일단 중앙 쪽 나가겠죠. 이으면 그래도 중앙 쪽을 나가면서 뭔가 탈출구를 찾겠죠. 여기 이쪽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뛴다거나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백이 지금 잡자고 하는 공격은 아니거든요. 네. 아까부터도 그렇지만 흑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여유를 부리면서 여기 비상 탈출구가 남아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벌자라고 나오고 있고 최철환 선수는 계속 이제 바라는 것이 이 한 점 크게 잡으면서 또 이쪽에 백돌이 요구하면서 우중앙에 큰 집을 만들면 집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잡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통한 수학으로서 집으로 이기자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백흑도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거고요. 예. 변상희 선수 오늘 중앙에서의 화려한 행마 뭐 선악을 떠나서 시원시원하게 두어갑니다. 그러면 박영훈 선수는 일단 연결하는 통로를 하나 마련해 놨으니까요. 네. 아래쪽에 어느 정도 열려 있는 형태를 만들면 손을 돌릴 수도 있을까요? 마지막 네, 손을 하나, 돌리기는 둘, 셋, 넷, 손을 돌리고 또 마땅히 둘 만한 곳도 없어서 우변은 별로 안 큰 건가요? 한번 남았습니다. 우변이 근데 깊게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변상희 선수는 정말 강하게 두어갔고요. 다섯, 이수가 충머리 일곱, 역할도 좀 하고 여덟, 있네요. 만약에 아홉, 가만히 늘었을 때도 네. 단수를 치면 네 이수가 정확하게 충머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런 발상을 자유자재로 떠올리다 보니까 중앙의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지현 선수도 끊어갔습니다.
가만히 늘기만 해도 흙이 중앙돌 처리가 어렵지 않거든요. 원래는 백이 먼저 두었기 때문에 백이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두는 싸움이어야 마지막. 되는데 네. 둘, 지금은 뭐 이런 형태가 된다면 네. 백의 실패고요, 당연히. 다섯, 좌변 쪽도 여섯, 깨지면서 아무것도 일곱, 못 얻었잖아요. 여덟, 그러면 좀 더 강하게 두어가야 한다는 건데요. 한 점 쪽을 네,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최강수입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까지 둘 수 있을까요? 백도 갇혀 있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로 단수를 쳤고 음, 이 다음에 한 점을 움직인다는 건가요? 글쎄요, 좀 자연스러운 작전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밀고 이어서. 네, 이것도 우선 그래도 흙이 한 점을 잡았다는 게 의미가 꽤 커서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정말 네. 그쪽으로 두네요. 넷, 이거는 이지현 선수가 어느 정도 실패는 일곱, 여덟, 인정은 하되 그래도 그냥 늘어서 그냥 축으로 잡히는 것보다는 흙의 형태를 빈삼각에 가깝게 하나 만들어 놓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한술 더 뜨네요. 네. 중앙에서의 이수 그리고 이수 변상현 선수의 화려한 행마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분상에는 백이 선수를 쥐고 중앙을 먼저 갔던 건데 네. 흙이 잘 흙이 되고 지금- 있는 느낌인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백이 먼저 둔 것 치고는 흙이 떵떵거리면서 활개를 치고 있죠.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이거는 흙이 한 점만 네. 잡아두더라도 다섯. 잘 풀렸어요. 여섯, 하변 쪽에 백집이 나야 되는데 여덟. 그냥, 네. 그냥 잡아두더라도 가장 쉽죠. 여기 뒷문이 뚫려 있어서 막으면 뭐 붙이고 놓치거나 나래자만 가더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귀 쪽을 두는 건 아래쪽에 뚫려 있어서 정확히 맞북이라서 큰 집이 안 나고 흙이 자세를 잡으면서 공격도 안 당하고 좌변 쪽 가능성도 다 지금 줄어들었죠. 백의 입장에서 먼저 둔 것의 메리트를 전혀 못 살린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나를자에 밭전자 그리고 나를자로 중앙을 정돈해뒀습니다. 자, 박영훈 선수는 하중앙 쪽 교환을 해둔 뒤에 붙여서 연결을 하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백도 약점이 좀 신경 쓰일 수도 있을까요? 여섯, 여덟, 당장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최찬원 선수가 여기를 놓는데 여기는 글쎄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변집을 마지막 지켰다고 보기도 하나. 애매하고 둘, 셋, 뭐 네. 퇴로를 흙의 다섯. 퇴로를 여섯, 막았다고 보기에도 애매한 한 수거든요. 시수로는 뭐 차라리 뭐 이걸 붙이거나 아니면 뛰거나 좀 넷, 입장이 확실한 수를 둬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여덟, 좀 느슨했을까요? 네, 뭐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확실하게 공격을 가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집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변사희 선수는 나리자는 그냥 장문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 여기 하나 백이 기민하게 선수 활용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제는 이지현 네.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다섯, 바둑도 여섯, 집을 짓는 바둑이 일곱.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중앙 쪽은 흙이 어렵지 않게 안정할 수 있고 특별히 뭐 싸움이 남은 공간도 잘 안 보이고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흐름은 흙이 잘 풀렸는데 마지막 뭐 수전의 이 날일자로는 확실히 그냥 심플하게 장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백이 좌변 쪽에 집을 짓기도 사실 실전처럼 흑출 이렇게 기능이 자연스러운 시작됐습니다. 흐름의 행마가 나오지 않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박영은 선수가 중앙을 계속 만지작 하는데 분명 두고 싶은 곳은 그곳인 것 같은데 어딜 그렇게 고민하는 걸까요? 둘, 셋, 마지막 네. 하나, 다섯, 둘, 여섯, 셋, 일곱, 넷, 여덟, 다섯, 아홉,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결국에는 쌍립으로 연결이었어요. 네, 상중한 쪽에 어딘가를 지금 둘 수도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은 여기를 뭐 뚫거나 좀 더 버티는 수도 있었겠지만 가장 안전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래도 각자 얻어낼 건 얻어냈죠. 흑은 대마가 완벽하게 살았고 백은 뭐 한 칸 쉽게 한 칸 뛰더라도 또는 이렇게 둘까요? 둘, 셋, 이쪽이 꽤 깔끔하네요. 많이 불었습니다. 우변집이. 이렇게 되고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네요. 이지현 선수가 세차게 중앙을 한 칸으로 뛰어뒀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또 중앙에 생사를 좀 여덟,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열. 세 번. 은근히 노리고 있죠. 당장은 그래도 여기에 확실한 한 집이 있지만 백이 이런 곳 붙여서 물어보면 네. 정말 한 집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늘 선수는 중앙에서 날짜 몇 번째죠? 변상현 선수는 수습을 생각해야 되는 장면에서도 항상 먼저 공격을 먼저 생각하죠. 이수는 모양 정리를 먼저 해두겠다는 뜻인데 굳이 뭐 이제는 공격을 노린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쪽을 뛰어나갈 생각일까요? 우선 지나가는 길에 그냥 살기는 좀 싫고 해서 먼저 응수를 묻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최철환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바둑은 선긋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중반에 3국, 그리고 중반으로 넘어가는 2국입니다.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4라운드 세 번째 경기입니다. 자, 전반기에 이은 리턴
이번 매치 이지연 변상일 선수의 만남.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여길 들여다보고 여길 붙였어요. 이거는 예. 뭔가 바로 수를 내겠다는 뜻인데 그러자 또 이쪽을 붙였습니다. 이게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거냐 한번 조사해보자. 누구의 만약에- 말이 맞는 걸까요? 네, 받아야 된다면 일단 전체가 지금 근거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있더라도 지금 선수로 흑은 근거 박탈당한 거예요. 여기를 찝고 이렇게 두면 이 넉점은 잡을 수 있지만 넉점을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래서 변상일 선수도 들여다봤는데요. 뭔가 변화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치받아도 흑의 모양이 상당히 나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우선 모양은 치받아 가는 수가 딱 보이기는 하는데 막상 또 모양은 또 나쁘지만 빈삼각으로 받았을 때 흑이 원하는 거는 지금 이 대마가 무사히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네, 건가요? 지금은 살아가면 사실 흑이 불만은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받아뒀고요. 아예 지금 묘한 흐름이 됐습니다. 사실 이수는 응수타진이었고 네. 백이 받아주면은 뭐 그 다음은 별다른 욕심 없이 이쪽을 돌보려고 했는데 백이 그냥 받을 수는 없고 하나만 밀어두고 받자 하니까 또 변상일 선수가 반발했고 그러자 네 그러자 또 이진현 선수가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면서 아예 지금 흐름이 뭐 좀 알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둘, 지난 라운드 이지현 선수 그러니까 윤준상 선수와 돈바둑도 좀 비슷했거든요. 일곱, 서로 여덟, 반발에 반발을 거듭하면서 네. 계속해서 이제 알 수 없는 흐름으로 이끌고 갔었는데 자 오늘 바둑도 근데 거기 끊는 수 어떨까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두고 두 점을 잡기는 하는데요. 네, 이 두 점을 잡기는 하는데 잡고 나서 흑도 어렵습니다. 여기만 두 점을 잡고 만족을 할 것인지 30초. 아니면 아예 이런 곳을 뚫고 나와서 전체를 잡으러 가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두는 건 이거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두는 행마가 나오면서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돌만 놓고 봐도 나중에 가만히 뭐 빈삼각하고 사는 맛도 남아있기 때문에 예. 지금 네,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뚫고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아예 네, 더 확실한 그림이네요. 이렇게 두고 뚫자는 겁니다. 백이 딴 생각 못하게 그냥 아예 이쪽에서부터 단수 치고 안 막을 수 없거든요. 양단수로 이렇게 따내버려서 이 전체를 지금 잡으러 가자는 뜻이에요. 바꿔치기의 크기는 이쪽이 훨씬 크죠? 훨씬 큰가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백도 여기서 막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으면 우선은 빵따냄을 허용하고 늘어서 이돌이 수습할 수 있는지 수습의 승부가 되겠지만 안 맞고 이렇게 뚫리는 거는 이건 점점 좀 위험해질 것 같아요. 이돌이 끼우는 수는 안 되죠. 끼우는 건 이쪽으로 단수 쳐서 당장은 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어서 받았어요.
자, 최강의 버팀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이거 뭐 사활승부 안 될 수가 없네요. 흙은 아직 두면은 그래도 맛이 나쁩니다. 당장 이렇게 두고 따내더라도 패로 살자고 하는 맛 남아 있고요. 또는 105점이 다 자충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두면 이렇게 씌우는 곳을 두면서 바깥쪽에서 조여붙이자라는 노림도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지금 100 전체를 잡으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100도 흙을 잡고 흙도 100을 잡는 이런 바꿔치기라면 흙 쪽이 잡아낸 덩치가 훨씬 큽니다. 그건 100이 안 돼요. 100은 살려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흙이 계속 가두려고 할까요? 네, 지금부터? 지금 가두겠죠. 야, 이거 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사활 문제이긴 한데 우선 여기만 두더라도 안쪽에서 사는 공도는 안 나옵니다. 30초. 하나, 도저히 안쪽에서 살 수는 없거든요. 이 돌도 찔러도 이렇게 두면은 살아나오고 끼우는 수도 아래쪽으로 치면 언제든지 연결이고요. 입구자로 가뒀어요. 뭐 아예 잡으러 가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고요. 네. 자, 이거 뭐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당장은 백이 위험해 보이지만 백이 만약에 깔끔하게 안에서 흙진영 안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면 그 다음은 흙이 또 피곤해지죠. 이 끊겨 있는 돌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연결이 중요하다고 봤고요. 흙이 받아야 할까요? 아니, 여기는 안 받아도 되고 네. 바깥쪽을 어떻게 조여붙여서 잡으러 가는 것이 최선인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래쪽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쪽이요? 둘, 아, 셋, 넷, 아, 이쪽이요? 예. 네, 여기도 일곱. 가만히 늘어주거나 하면 별일은 없습니다. 마지막. 그냥 여기서 막아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아서. 두 점으로 키우는 거거든요. 키우는 의미는 백으로 하여금 이 두 점을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악수를 두어주면 이것도 그렇지 않네요. 여길 둘 때 이렇게 붙이는 기가 막힌 수가 있네요. 막아주면 이게 그냥 후수 한 집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쪽만 파워하면은 잡혔거든요. 넷, 다섯, 여섯, 근데 이렇게 붙여서 버티는 수가 있어서 이렇게 둘 때 뭔가 백이 선수로 좀 버티는 수가 가능하고요. 네. 자, 늘어서 변창희 선수는 잡았다라는 뜻이고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것도 좀 봐야 되거든요. 여기를 두고 찝는 자리요. 네, 찝는 자리를 두었을 때 여기를 백이 만약에 선수로 이렇게 흙을 받게 만들 수 있으면 이거는 그래도 어떻게든 좀 사는 공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입구자 가고 다섯, 이렇게 둘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둔다던가 해서 네. 지금도 막는 것보다는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아요. 막으면 흙이 이쪽을 아예 파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를 두고 집을 내자고 해봐도 계속 집어서 옥집으로 만들어버리면 이쪽은 아까 한 점 따내둔 것 때문에 철벽이에요. 네. 몇 발짝 못 나갑니다. 이렇게 두어야 완벽한 한 집이고 이때 혹시 흙도 파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때 혹시 다섯,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쉽게 조여 붙이는 거는 네. 백이 여기 선수하고 찝어서 사는 구도가 나오거든요. 흙이 끝까지 잡으러 갈 수는 없어요. 네. 바깥쪽 약점이 있어서
아, 근데 혹시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까? 여기 다음에 푹 들어가서 옥집 만드는 걸 보고 있고요. 여기를 두는 거는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옥집으로 만들죠. 네. 이쪽이 중요한데 호구 치고 찝어서 한 집을 내자고 해도 그냥 호구 쳐서 한번 한 집 내봐라 해도 집이 안 나요. 여기가 옥집입니다. 마지막 하나, 그러면 둘, 셋, 넷, 네, 지금 여길 두는 거는 아까 여길 확 찝어버려서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쪽이 확실한 그 선수 한 집이 아니라는 거죠, 방금. 네. 음, 지금 거길 돕고 재밌는 만약에 받으면 지금 여기가 급소 같아요. 여길 둬야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를 두더라도 찝는 순간 중앙 쪽 안녕 없어지고 여기 반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한 집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지금 이렇게 두면 완벽하게 살아요. 여기가 급소예요. 한 점을 연결해도 사는 거군요. 네, 이 단수 치고 기가 막히게 삽니다. 변상현 선수도 이건 지금 잡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수를 지금 네. 보고 만약에 백이 사는 수를 봤다라면 이걸로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수단을 강구를 했을 텐데 지금 잡았다고 본 거예요. 근데 백이 먼저 두는 순간에 근데 두 그러면은 선수 모두 지금이라도 제가 뭐 못 보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지금 AI도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도 살았고요. 이렇게 두고 여기 두면. 근데 지금 뭐 변상현 선수 살려주고 두겠다라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두면 잡혔던 게 아닌가요? 그냥 한 집을 마지막 내면 그냥 한 집을 내도 넷, 그냥 한 집을 내서 이쪽을 교환을 하는 게 아니군요. 아홉, 그러면 이제는 백이 중앙을 살았습니다. 살고 네. 이제 좌중앙 흙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 네. 건가요? 어차피 살았었네요. 백이. 흑의 입장에서는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잡으러 가는 길이 있었을 법도 한데.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좌중앙에 흙이 살 수 있느냐 네. 그걸 따져봐야 하는데요. 그래프가 많이 넘어갔어요.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사는- 건가요? 우선은 여기를 다 조여붙임 당하면서 상변 쪽이 다 지금 집으로 굳어졌다는 게 큰 것 같고요. 이도를 흙이 살려내면 백이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 없다. 뭐 이런 뜻인데 저 정도까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변상일 선수의 표정이 잠깐 좀 일그러지긴 했었거든요. 지금 선수가 약간 손해봤습니다. 그래서였던 건가요? 이거를 단수 쳐두고 이렇게 두는 게 확실했고요. 네. 좌변만 놓고 본다면 젖히고 그냥 가만히 따내더라도 잡으러 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두는 거는 패로 버티면서 바깥쪽 백의 약점이 많이 있어서 여기를 두면 따내서 이걸 두면 마지막
패로 버티면서 이 패는 흙이 셋, 바깥쪽에서 살자고 하는 자연스럽게 이 자체 패감이 많아요. 그러면은 살았다고 보고 계산을 해야 될까요? 근데 살았다고 계산해보니까 흙집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지금 여기는 나중에 100이 넘는 것을 선수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좌변 하나로는 좀 어려움이 있나요? 흙집이 거의 70집 가까이 났거든요. 저도 세보고 놀랐는데 마지막 하나, 둘, 셋, 100은 다 긁어 모아도 50집 여섯, 알까 말까예요. 네. 언제 이렇게 집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이 패를 물고 늘어지긴 어려운 거고요. 안에서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이게 베개 입장에서는 참 싫은 게 흙이 이 안에서 계속 쓰는 팩감 자체가 좌변 쪽으로 또 빠져나가면서 집으로 백이 계속 또 손해를 보면서 패를 진행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다 당해야 됩니다. 팩감 과정에서. 하나, 네. 나중에 패 지면 이 패를 만약에 흙이 이기면 여기 뛰는 것도 선수로 당해요. 일곱, 너무 여덟, 아픔이 너무 많죠. 괴롭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바둑은 현재 AI가 제시해주는 이 정도의 상황이라고. 네. 저는 백이 그래도 위험해 보였는데 살아서 네. 뭐 저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었는데 흙이 너무 어렵지 않게 여기를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형세를 판단을 해보면 확실히 흙이 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는 하나 따내보네요. 흙이 즐거운 자체 팩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쪽 미는 것도 즐거운 팩감이고 나중에 살기 전에 한 칸 딱 뛰면은 집 차지하면서 상대는 공배를 둬야 되고 팩이 괴로운 그림이 많이 남아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예 그냥 반대로 팩감을 쓰네요. 막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막는 거는 우선 따냈을 때 패 해소를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5점을 잡으면서 하죠. 아. 네. 그렇다고 여기를 빈 삼각으로 구부려서 이제 받는 거는 네. 또 팩감을 이런 식으로 솔솔솔 기어나가면서 쓸 수 있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막아서 버텼고요. 자, 이때 백이 쓸 수 있는 팩감은 뭐 이쪽에 몇 개. 그냥 집으로 갑니까? 집으로는 안 돼요. 집으로는 지금 여기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긴 했거든요. 흙 이쪽으로 써주는 바람에 집이 많이 불어나기는 했는데 흙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를 바로 해둘 수도 있고 셋, 이렇게까지 해둘 수도 있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고 살았다고 봤을 때는 아홉. 네, 그냥 두네요. 그럼 백이 지금 다른 데 못 두거든요. 사실 여기가 제일 큰데 여기가 또 선수로 이걸 당할 수는 없어요.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손이 왔다 갔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두고 버티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랬을 때 100집이 전체 다 합쳐서 60집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흑이 이제 선수 잡고 여기 오거든요. 그러면 75집도 뭐 무난히 나네요. 흑집이 워낙 많이 나네요. 열집이 좀 10집도 훨씬 더 차이 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섯, 응수타진에서 서로 여덟, 기세의 흐름은 아홉, 흑이 득점을 네. 올린 건가요? 중간에 서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백에게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중앙의 전투는 다 마쳤습니다. 현재 상황 변상일 선수가 우세하다고 합니다. 최철한, 박영훈, 변상일 이지현 선수의 1, 2지명 크로스 만남. 자, 우선 포스코 케미칼의 주장 변상일 선수와 수려한 합천의 이지현 선수의 바둑은 이제 이 그래프만큼 흑이 좀 우세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 최철한 선수와 박영훈 선수 바둑은 상당히 미세한 둘, 미세한 바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다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결국에는 그 공격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최철한 선수가 형성했고요. 자, 어떤 종반전을 맡고 있는지 두 판 동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셋, 자, 수려한 합천의 박영훈 주장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의 이지명 최철한 선수의 만남. 네, 방금 사실 좀 재밌는 장면 또는 재미있을 수도 있었던 장면인데 지금 흑이 마지막 수로 여기를 뒀습니다. 뭐 당연한 끝내기이긴 한데 네. 사실 여기를 이제 흑이 이었으면 백 전체 대마가 한 집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여기는 두 집이 잘 안 나요. 마지막 하나, 여기를 둬도 둘, 셋, 마지막 하나, 치중하고 이렇게 네. 두면 그러면 넷, 상변에서도 한 집이 안 나고요. 안 나는 건가요? 일곱, 네, 상변에서도 한 집이 안 나. 그랬으면은 백이 좌변에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한 집을 만들자고 해야 되는데 예. 붙이고 다르게 두는 거는 다 상당히 위험한데 이렇게 두는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길 두는 거는 패로 버팁니다. 패감은 백이 많거든요. 이쪽 상변 쪽에 살자고 하는 패감. 만약에 여기서 패를 안 내주겠다라고 해서 늘면 가만히 같이 메운 다음에 파호할 때 여섯, 끊으면 이게 연결이 안 네, 됩니다. 그래서 촉촉 쓰네요. 네, 두 선수 모두 알고 있었네요. 다른 수는 다 잘 못 살아가거든요. 느는 것도 가만히 젖히거나 뭐 끼우고 네, 가만히 젖혀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젖히거나 하면 이 사는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 붙이고 마지막 입구자 수가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흑도 받았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이렇게 마무리 계산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두어서 마지막 백도 여기 한 집 내는 수와 넷, 또 다섯, 왼쪽 넘는 수를 맛보기로 살자고 한 거고요. 백이 약간 두터워 보이긴 합니다. 아까 그 큰 차이였던 바둑을 다 둘, 따라 붙은 건가요? 백집이 생각보다 우중항에 많이 붙었죠. 여섯, 우중항에만 살을 붙였는데도 지금 뭐 집 균형이 맞았거든요.
반집 승부는 무조건 아닐 것 같고요. 좀 더 차이, 한두 방 가까이 차이가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동안 두 기사가 42판의 대국을 치르는 동안 미세한 승부가 이 나온 기록상에는 5판이 있었는데요. 그 반집과 한집 반 승부에서는 항상 박영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만 딱 2판이 있네요. 기성전 도전 5국도 네. 있었고 농심배 결승도 있었고 제가 딱 기억나는 바둑이 그 2002년에 벌어졌 2000 몇 년인가요? 기성전이요. 네. 기성전이 2005년에 한 번 2005년, 있었고 2007년에 한 번 있었네요. 그 2005년에 2승 2패에서 붙었던 네. 그 5국 끝내기 장면은 지금까지도 끝내기 교재로도 많이 활용이 될 정도로 서로 큰 집을 큰 모양으로 큰 집을 지었고 숨어있는 반집을 찾아라라는 정말 끝내기 교재로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바둑입니다. 15년 전 그렇네요. 바둑입니다. 벌써 15년 전이네요. 그리고 아까 어제 신재 선수의 13연승 이야기를 하셨지만 네. 단일 시즌 전승은 박영훈 선수가 사실 기록 보유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역시 2005년입니다. 그 당시에 둘, 이제 셋, 정규 시즌 네. 7승, 그다음에 플레이오프까지 합쳐서 일곱, 네, 9승으로 여덟, 전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참 대단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최철환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바둑 리그에서의 만남만큼은 사실 최철환 선수가 최다승 1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앞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박영훈 선수가 한 판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5대 4네요. 만큼 뭐 장고 대마왕이라는 별명도 이 바둑 리그에서 불리우기도 했었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지현 선수가 지금 집으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상변 쪽에 붙여가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여섯, 하나,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 선수가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거기 안 받으면은 바로 끊어가서 수가 나고요. 끝내기도 하면서 시간도 벌어가면서 자, 상변에 어떻게 받을지 계속 생각 중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여긴 약간 이런 걸 노리는 것 같아요. 여섯, 뭐 여덟, 아홉. 이쪽으로 늘면은 안에서 뭔가 호구 쳐서 수를 내보자라는 뜻인데 역시 이것도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렇게 늘어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수가 날 것 같은 형태는 아니에요. 당장 그런데 백은 중앙 쪽에 뭔가를 지금 끝낸 수와 연관지어서 수를 내보자라는 뜻인 것 같고요. 아, 둘, 그 중앙에 어느 한순간 오게 되면
톡 네. 끊어갈 수가 있네요. 네, 이 자리 당장은 장문이라서 안 되지만 예.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끝내기 수단을 찾아보는 박영훈 선수와 반대로 빠르게 받아치는 최철원 선수인데 지금 묘한 곳을 뒀습니다. 박영훈 선수가 저기 밀고 들어간 곳 있죠? 네. 다른 자리에 끝내기도 있었을 것 네, 같은데요. 사실 다른 자리도 있는데 지금 최대한 버티면서 뭔가 상대를 부분적으로도 작은 끝내기는 아니고요. 여기를 백이 단수치고 흙이 이어야 된다고 계산을 하면은 지금 흙이 단수치고 있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반대로 흙이 단수치고 백이 단수치고 흙이 이어야 되는 거면은 꽤 큰 끝내기고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 박영훈 선수가 늘지 아니면 한 집이라도 더 버티기 위해서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받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래쪽 끝내기를 안 당하는군요. 거의 두 집 차이까지 나거든요. 네. 근데 백이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버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팩감이 어떤지도 봐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 자, 변상희 선수는 가장 강한 하나, 대응책을 선택을 했고요. 네. 박영훈 선수는 막아서 버티지 못하고 늘어서 받았습니다. 패 부담이 크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밀고 들어간 것이 그래도 생각보다 큰 끝내기인 이유는 추후에 단수를 치고 끊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선수예요. 백도 먼저 해놓을 시간이 없나요? 여기가 지금 후수입니다. 선수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네. 이들이 다 이어져 있어서 그래서 눈에 잘 보이는 끝내기가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큰 끝내기네요. 그러면은 한 집도 만들면서 백집을 줄이는 자리네요. 네. 지금 다음에 이렇게 두고 한 집 만들면서 백이 또 자신의 집에 놓으면서 마지막 하나, 보강을 해야 되니까 좋은 끝내기입니다.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철원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바둑은 계속 아까 그 정도의 차이인가요? 흑이 셋, 중앙 찝는 수까지 선수를 할 수 있다면 네. 일곱, 셋, 여덟, 넷, 아홉, 다섯, 여기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입고 여덟, 있는 거는 백이 마지막 그러니까 흑이 이 교환을 하더라도 네. 이 끝내기까지 다 하고 이쪽을 있더라도 있는 거는 백이 마지막 큰 끝내기를 해서 백이 조금이라도 남길 것 같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우화를 견디는 버팀이 마지막 나와야 하나, 된다는 건가요? 셋, 넷, 마지막 다섯, 하나, 여섯, 둘, 일곱, 셋, 여덟, 넷, 아홉,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생각보다 미세한데 받으면은 확실히 흙이 반집이라도 질 것 같아요. 반집이요. 뭐 네, 생각보다는 훨씬 미세합니다. 근데 확실히 지긴 졌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여섯, 일곱, 버티는 수단이 여덟, 나오겠는데요.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조심스럽게 중앙의 끝내기를 먼저 교환하고요. 이 패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패감이 안 나올지 셋, 그 넷, 계산도 하면서 받아야겠어요. 네. 다섯, 네. 일곱, 여덟, 아홉. 흑의 입장에서 이 패를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 문제는 끝내기를 버티면서 패를 버텨야 되는데 네. 아, 그 얘기는 끝내기도 다 받으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지금 가장 크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두는 순간 지금 이쪽 버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는 거는 반집이라도 백이 이깁니다. 받고 좌변을 맛보기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지금 이 그림이 나와도 네. 지긴 확실히 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 백이 집을 내고 네. 마지막 이제는 정말 끝내기가 안 남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백이 좌변을 들어가면 중앙 쪽을 두어서 버틴다는 건가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박영훈 선수도 여기를 그냥 이어서는 진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마지막 이지현 선수가 석점을 셋, 못한 것 네. 같죠? 네, 시간을 다섯, 멈춰 세운 여섯. 것 네. 같네요. 일곱, 여덟, 아홉. 네,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자, 먼저 3국이 종국됐네요. 아무래도 중앙에 대한 변화부터 짚어볼 수밖에 없어요. 네, 중앙 쪽이 가장 확실하게 승부처였는데 네. 끊어갔던 게 좀 성급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변상희 선수는 중앙 쪽에서의 감각 그리고 수익기 모두 흠잡을 데 없이 나무랄 데 없이 두었습니다. 여기를 백이 끊어간 상황부터 서로 미생마가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변상희 선수가 공격은 공격대로 잘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수비도 또 수습도 아주 깔끔하게 해내면서 중앙 쪽 전투 나무랄 데 없는 운영으로 네.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늘도 그 날일자의 받전자 정말 네. 일품인 행마를 보여주면서 자, 변상일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최철환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바둑이 미세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이미 집중해서 좀 보여줬었는데요. 자, 먼저 이 바둑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변상일 선수, 자, 전반기에 패배 확실하게 서력합니다. 내용도 괜찮았고요. 특히 중반 전투에서의 확실한 수익기와 판단력 이런 것 돋보였고 네, 확실히 최근 호조라는 것을 알게 해준 다시 한번 알게 해준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력에 성공하면서 포스코 케미칼이 먼저 선취점을 가져가고요.
이제 머지않아 이국도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자, 박영훈 선수와 최철원 선수. 역시 우합 패가 들어가져 있네요. 네, 지금 여기를 내니까 역시 마지막 끝내긴 이곳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흙이 여기를 뒀습니다. 네. 역시 계산상으로도 받으면 백이 여기를 지켜서 여기 두 집 나는 순간 이건 흙이 졌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두면서 백의 형태를 집이 날 수 있는 형태를 없애고 추후에 나중에 이렇게까지 조여 붙여서 여기도 옥집으로 만들고 네. 또 백으로 하여금 안에서 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러자 이제 백이 패를 다섯, 여섯, 걸어 들어갔고요. 일곱, 여덟, 아홉, 좌측 보니까 테이블에 머리카락이 2개나 떨어져 있네요. 예리하신데요. 저는 저희 보이는 화면에 묻은 것 줄 알았는데. 이것만 봐도 얼마나 고민하고 또 바둑을 끌어왔는지 알 수 있게 해주고요. 자, 일반적으로 진행을 가기에는 박영훈 선수가 반집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네. 비틀어 갔습니다. 결국은 이 패를 버티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흙이 지금 여기도 백집 두 집 나는 걸 없앴고 이곳도 백이 선수를 할 수 있는 곳을 없앴기 때문에 여기만 놓고 보면 세 집은 벌었거든요. 게다가 나중에 여기 두어서 백으로 하여금 달수하게 만드는 보수입까지 있어서 네. 지금 패만 버텨서 이기면은 사실 꽤 많이 벌었어요. 근데 백이 패감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마지막 패감이고요. 하나, 둘, 둘, 세 개, 셋, 네 개. 넷, 여기도 패감 공장, 다섯, 이쪽도 패감이 여섯, 많고 끊는 것까지 다 일곱, 패감이죠. 여덟, 끊는 아홉, 것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여기 끊고 나서 나중에 단수치고 붙이면 수가 나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를 들어갔어요. 무슨 뜻일까요? 일단 모양이 파워되더라도 백은 좌변을 넘어갈 수 네.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좌변도 넘어갈 수 있고 여기 한 집 내는 게 있어서 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받으면 팩감이 많이 늘어나긴 합니다. 그죠? 여기를 놓으면서 이제 계속 팩감으로 쓸 수 있죠. 이런 네. 것들, 조여 붙이는 것들을. 근데 만약에 지금 아예 여기 따내버리면 안 되나요? 마지막 하나, 둘, 중앙의 네. 2점은 네. 안 큰 건가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앙 두 점, 여기요? 예. 여기도 아, 다 살려 나오죠. 이렇게 두고 단수 쳐도 따내면서 아. 단수거든요. 안 받았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선 받았습니다. 아니면 이수로 팩감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흙도 이렇게 패를 쓰기는 이거 손해패거든요. 손해 좀 한 집은 확실히 손해이기 때문에 손해패를 쓸 수는 없고 지금 네, 그걸 항복을 거뒀습니다. 선언했네요. 자, 1, 2지명 크로스 매치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모두 가져갑니다. 네. 이게 정말 공격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네. 형성한 자체가 굉장했어요. 사실 형세는 계속 팽팽했고 근데 이런 바둑을 100으로 두기 싫어하는 기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선 눈에 보이는 집이 적으니까. 박용훈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느긋하게 기다려서 두텀을 유지해서
그 두터움을 끝내기에서 네. 발휘시켜서 이긴다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초조하죠. 네, 근데 최철원 선수는 이런 바둑을 본인이 선호하고 두터움의 위력을 믿기 때문에 결국은 공격을 통해서 우중앙 쪽 집을 만들어냈고 그걸로 이겼습니다. 네. 자, 9년 만에 바둑리그에서 만남이었습니다. 최철원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두 선수 5대5 스코어가 됐고요. 이제 전체 상대 전적에서는 한 판 앞서 나가게 됐어요. 네, 22승 21패가 됐네요. 변상일 선수에 이어 최철한 선수도 승리를 거둡니다. 네,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중앙 지우는 자리에 대한 검토였거든요. 그 우중앙이 꽤 크게 마련이 되다 보니까 역전을 하게 됐고요. 자, 최철한 선수 승리를 거두면서 우선 포스코 케미칼 원투펀치 활짝 웃어줍니다. 최철원 선수 올 시즌 상당히 좋고요. 두 자리 승수가 됐네요. 10승 3패를 기록합니다. 자, 14라운드 3경기 스코어는 2대 0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앞서 나가는 가운데 저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박건호 선수와 박종훈 선수의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연패 탈출이 시급한 두 선수. 자, 3연패의 박종훈, 8연패의 박건호. 자, 시간은 박건호 선수 쪽에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초반부터 상당히 좀 거친 변화. 네. 뭐 상당히 몸싸움을 계속하면서 바둑이 짜여져 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중앙 쪽에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집으로만 보면은 흙이 좌변 쪽 집이 커서 이 자리도 뜯기는 자리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집으로는 흙이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흙이 남기는 바둑입니다. 근데 지금 중앙 쪽 이 전체 흙대마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아, 네. 대마 생사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건가요? 여기를 두면 이제 이 석점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백의 의도는 따내게 한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두면은 전체 대마가 아직 미생이긴 해요. 지금 그래서 아예 받지를 못하고 대마를 그냥 살리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집으로 꽤 많이 벌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백도 먼저 가기에는 어려웠나요? 백이 이쪽을 먼저 예. 이제 그러니까 붙이는 수 등등 해서 이쪽도 좀 자충이 꽉 차 있어서 잡으러 가는 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계산서가 네,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백에 기분 좋게 단수 치고 선수 끝내기 갈 수 있겠고요. 상변 같은 경우도 흙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끝내기는 우하기가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끝내기는 여기 단수 치고
여기 단수치고 이것도 선수로 들을까요? 일단 끝내기만으로는 커 보이는데 네, 이렇게 두고 이쪽을 가면 백이 뭐 완벽하게 모든 끝내기를 다 했거든요. 네. 상변 젖혀 있는 것도 선수겠습니다. 네. 자, 그래프는 한 75% 정도 4개 AI 모두 흑이 우세한 바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같이 백이 네. 전부 끝내기를 하면 사실 막상 큰 차이 아닌 것 아.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여기를 다 할 수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다섯, 상변,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다음에 이쪽 끝낼 수를 안 받고 혹시 이쪽으로 가나요? 받아주면 백이 우하기까지 가게 되면 백이 다 끝내기를 차지를 했고 이거는 미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좌변을 하지 못하고 우화만 가게 되면 그거는 좀 차이가 나는 네, 건가요? 여기 넘어가는 것도 워낙 큽니다. 그렇다면은 이 끊어잡는 수가 선수 네, 다섯, 여덟 집 정도. 근데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커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서인데요. 네, 여기서 손이 아, 그냥 받아주네요. 그냥 받아주네요. 미세한 것 같긴 한데 지금 박건우 선수는 계산이 섰다? 근데 좀 그래프는 또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상변에 젖혀 있는 자리도 네, 해야 백의 되는 선수 거고요. 걸리고요. 이렇게 되면 백이 끝내기 정말 다 했거든요. 정말 최상으로 잘 됐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 붙여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백의 그래프가 살아나긴 했는데 아직 정 가운데까지 오진 못했고요. 아무리 봐도 흑이 이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반집 승부인가요? 잘 모르겠으면 반집승부라고 한다면 반집승부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 과연 박건우 선수의 승리로 14라운드 3경기 포스코 케미칼이 가져갈지 아니면 박종훈 선수의 승리로 후반전까지 지켜봐야 할지. 어려운 부분이요. 지금 백이 여기를 우하기를 두었을 때
이쪽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여기가 또 맛이 좀 남아 있어요. 생각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집이 나면 이렇게 집어놔서 집을 다 내주면 이건 제 계가로는 백이 앉은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조금 애매한 게 여기가 네. 붙이는 수가 선수고요.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까지 버팁니다. 그러면 따내거나 치받아서 안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를 가만히 늘었을 때 이게 설마. 생각보다 탄력이 많아요. 잘 안 잡힙니다. 여기를 젖혀도 네. 또는 이쪽 치중가도 일선 느는 수가 선수라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쪽을 왔을 때 뭔가 그런 수단을 부리지 않고 그냥 집을 내주는 거는 흑이 오히려 모자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백이 여기서 물러나서 지켜야 되는지, 이건 또 집 차이가 붙여서 최대한 집을 내는 것과는 네. 차이가 있거든요. 큰데요. 이런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여기를 가만히 꼬부려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받아주면 백의 권리가 이렇게 되고, 흑이 한 집이라도 아쉽다 그러면 막아서 과연 이 패를 들어올 수 있느냐를 이제 묻는 거거든요. 네. 백도 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부담이니까. 그러나 뭐 바둑 만약에 졌으면은 패값 만들어서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도 백이 좀 바른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물어봤을 때 물러나느냐 꽉 받느냐가 또 승부의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는 흑이 확실히 집이 많아 보였는데 지금 뭐 눈부시게 백이, 저희가 보기 시작한 장면에서부터는 백이 눈부시게 끝내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지켜보셔야 할 텐데요. 자, 우선 박종훈 선수의 손이 붙이는 데까지 왔다 갔습니다. 네, 붙였고 여기서 그대로 집을 내주게 된다면 박건우 선수도 이 바둑 장담할 수 없고 뭔가 좀 수단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는 2부에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수려한합천과 포스코 케미칼의 14라운드 3경기 잠시 후에 후반전 전해드릴게요.